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이 드디어 긴급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연기되니까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 긴급사태 선언부터 코미디 같습니다. 요 기사를 보시면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서 7일 발표,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정부 간부가 6일 밝혔다. 라는데, 그러니까 긴급사태를 8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7일에 발표하는 것을 6일에 예고한 것이죠. 지금 사람 목숨 달렸는데 이것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전국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상태에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의 일부 지역에만 긴급사태 선언을 한 것은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외출금지가 아닌 자제의 형태이며 강제하지 않고 있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긴급사태 선언으로 오히려 헬게이트 열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사태 선언 소식이 전해지자 도쿄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마나시 지사 코로나 피난 앞두고 도쿄 탈출 자제 요청. 비상사태 선언 카나가와 대상은 합리적. 정부 자문위 오카베시 코로나 피난 자제 요청. 수도권 탈출하거나 대기. 코로나 비상사태 선언 시즈오카 현내 침투 우려. 이렇듯 긴급사태가 선언된 도시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마스크가 부족해서 구입을 위해 끝없는 줄을 서야 하고, 줄을 서도 바로 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사재기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식료품은 물론 휴지 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학교는 개학을 했습니다. 아이들 마스크나 제대로 씌워주지 애들이 뭔 죄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해수욕장도 개장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다에 가는 것도 그렇고 저 물에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네요. 한국의 온라인 수업을 소개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도쿄도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입을 경제적 손실이 5조엔, 하나 약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의 경제적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커다란 손실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연기와 심각한 경기 후퇴 가능성이라는 NRI 미래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의 연기로 일본의 2020년 GDP는 2조엔 0.36%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이미 90억 달러, 하나 약 10조 7,370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 동안 시설을 유지하고 다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가야 할 비용을 추가하면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치러야 하는 최종 비용은 250억 달러, 하나 약 29조 8,25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미야기현이 수도 민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3월에 공모를 통해 운영기업을 모집하고 2021년 3월에 매각, 2022년 4월부터 본격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미야기현의 설명에 따르면 노후시설 정비와 비용 절감의 이유로 민영화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민영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되고 요금이 하락할까요? 수도요금 33% 인상 검토, 지자체도 위기에 빠지는 일본의 수돗물이라는 제목의 웨지의 기사를 살펴보면 교토부 미즈야시의 수도요금 심의회는 인구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와 노후화된 수도관 수리 등으로 민영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고, 현재 수도요금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9년까지 누적 적자가 13억 3,500만 엔이 될 것이라며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2020년도에 기본요금의 평균 33%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수도요금이 월 851엔, 하나 약 8,500원 정도 인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 내 지역은 적지 않습니다. 사이타마현, 치치부시와 주변 4개 도시에서는 2021년 4월부터 평균 17.91%의 가격 인상을, 2020년 4월부터 쿠마시에서는 19.52%, 이바라키현 미토시에서는 12.32%의 가격 인상을 계획 중이며, 맛있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보면 수도 사업의 민영화에 실패한 케이스는 흔하게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민영화된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 요금이 265%나 올라 2010년에는 다시 공영화로 되돌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민영화 이후 빈곤계층을 중심으로 1000만 명이 수돗물이 끊겨 오염된 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해 콜레라에 걸려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 수도의 완전 민영화를 단행한 영국은 역시 수도요금 인상과 인프라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투자조차 하지 않은 민간 수도회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 영국 국민들은 다시 공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철도 등을 보면 민간화로 인해 가격 인상과 목숨을 걸고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수도 민영화, 어떤 헬게이트가 펼쳐질지 상상조차 힘드네요. IMF 소비세 20%로 인상 제안에 담긴 진심이라는 동양경제의 기사에 의하면 일본 경제에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인구 노령화, 잠재 성장력 하락, 임금 정책, 기업 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하에서 일본 경제의 특징은 기업의 보유액이 크게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IMF는 이것이 가계소비 약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의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IMF는 2030년까지 소비세 15%, 2050년까지 2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세가 아닌 기업 부문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IMF는 일본 인구는 향후 40년간 25% 이상 감소하고 실질 GDP도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세를 15%로 올려도 언발의 오줌 누기인 이유라는 동양경제의 기사를 살펴보면 여기서도 인구 고령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일본의 1인당 GDP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진짜 지옥을 보게 된다. 코로나 그리고 소비 증세의 세계적 위기에 레이와 대공황으로 라는 프레지던트 기사에서도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GDP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일본의 경제로 인해 앞으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소비세 인상과 탄소세 도입 등 서민들 등골 빼먹는 정책들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 연금의 손실액이 17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손놓기 정책이 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오는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경제의 헬게이트는 올림픽과 함께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원정 폭발 사고가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나는 어패류에 대한 출하 제한이 모두 풀리면서 앞으로 모든 종류의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일본 내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시험 조업에서 잡히는 어패류의 세슘 농도를 검사해 식품위생법상의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이하를 넘어서는 어종의 출하를 최대 44종까지 제한했습니다. 일본은 이후 기준치를 충족하는 어패류에 대해 순차적으로 출하 제한을 풀어왔으며 이번에 마지막으로 홍어에 적용했던 제한까지 해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어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 경각심조차 없는 일본 국민들은 점점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큽니다. 개도국들이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잼머니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뭔가 딜이 있어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120만 톤 규모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고 곧 해양 방류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를 대량으로 방류하게 되면 우리 역시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이런 일본의 실상을 알리는데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본 식품들도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수입업자들로 인해 우리의 건강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과 함께 우리도 열리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항상 감시하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일본의 헬게이트는 확실히 열렸습니다.